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삼성전자의 대박 뉴스가 떠서 급히 공유를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LPDDR5X 메모리를 개발해서 내년부터 양산한다고 하는데 스펙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세부적인 스펙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그래도 이 D램이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시기 때문에 잠깐 개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데이터 홍수 시대라고 하죠. 이 데이터를 직접 계산하고 연산하고 명령 내리고 그야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인텔이나 AMD에서 만드는 CPU, 애플에서 설계하는 M1 칩,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설계하는 엑시노스, 퀄컴의 스냅드래곤, 애플의 바이오닉 칩,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작업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 공간에 해당되는 반도체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고, 초고속으로 임시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D램, 저속으로 영구 저장하는 반도체가 낸드 플랫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D램이니까 CPU가 처리할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반도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생각해 봤을 때 CPU가 처리할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야 되니까 당연히 CPU와 램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빠를수록 그리고 통로는 넓을수록 좋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개념이 대역폭이나 속도, 용량입니다. 당연히 대역폭 넓을수록 좋고요. 속도 빠를수록 좋고 용량은 클수록 좋습니다. 이 점을 알고 지금부터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이 LPDDR5X라는 메모리인데 생긴 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풀어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앞에 붙는 LP는 로우 파워의 약자거든요. 즉 전기를 적게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DDR은 옛날 오락실에 있던 그 위에서 방방 뛰는 게 아니고 더블 데이터 레이트의 줄임말입니다. DDR이 나오기 전에는 SD램이라고 해서 한 사이클에 데이터를 한 번만 전송하는 고전적인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이걸 획기적으로 한 사이클에 두 번, 즉 더블로 전송하게 만든 게 바로 DDR SD램이고 이걸 그냥 줄여서 DDR이라고 합니다. DDR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획기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속도가 느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 사이클에 3번, 4번 이렇게 전송할 수는 없고 대역폭을 늘리자 해서 점점 대역폭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 대역폭이 누가 봐도 정말 획기적일 정도로 엄청나게 빨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DDR2, DDR3, DDR4, DDR5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서 세대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DDR1부터 DDR5까지 5세대로 발전을 해왔는데 DDR5는 이제 막 출시가 됐죠, 사실. 지금까지는 아주 오랫동안 DDR4가 대세로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에 DDR4가 처음 출시됐으니까 거의 지금 8년째 DDR4를 울거먹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오래됐죠. 원래는 이렇게까지 정말 오래 가진 않는데 유독 DDR4의 수명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근 8년 만에 드디어 DDR5 메모리가 출시가 됐는데 이 DDR5라고 해서 다 같은 DDR5가 또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서 서버용 D램, 모바일용 D램, PC용 D램, 노트북용 D램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오늘 주인공인 LPDDR5X 메모리는 모바일용 D램에 해당됩니다. PC용에는 굳이 저전력 버전을 쓸 필요가 없는 게 항상 220V 전원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를 조금 더 먹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성능 좋은 게 장땡이죠. 그래서 크기도 크고 용량도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하지만 모바일 D램은 상황이 다르죠. 항상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배터리에 모든 것을 의존해야 되는데 전기를 너무 많이 뽑아 먹으면 수명이 짧아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100% 완충시켰는데 3시간밖에 못 간다면 너무나도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인 모바일 AP도 현존하는 최고 난이도 공정인 5나노에서 제조를 하는 것이고 심지어 코어도 용도별로 나눠서
무거운 작업을 할 때는 고성능 코어가, 가벼운 작업을 할 때는 전기를 적게 먹는 작은 코어가 작동하게 설계를 합니다. D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을 최대한 아껴야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전기를 적게 먹게 설계를 하게 됐고, 일종의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로우 파워를 강조해서 LP라는 약자를 붙입니다. 전기를 적게 먹어도 성능이 구리면 아무 쓸모가 없겠죠. 성능도 아주 중요하니까 DDR5 최신 규격에 특별히 X까지 붙여서 우리는 고성능이다, 이렇게 어필을 또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마이크론도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그래픽 D램에 뭔가 특별함을 어필하기 위해서 X를 붙입니다. 뭐 예를 들면 GDDR6X처럼 말이죠. 이렇게 자꾸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덕지덕지 앞뒤로 붙이다 보니까 이름이 너무 길어져서 초보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LPDDR5X 메모리는 현존하는 최고 스펙의 모바일 메모리고 14나노 공정에서 제조가 됩니다. 전기를 적게 먹으면서도 성능이 좋으니까 당연히 모바일의 찰떡궁합이고, 뭐 인공지능, 메타버스, 뭐 기타 등등 그 응용 범위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저전력 기술은 서버 D램에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24시간 365일, 뭐 10년이고 20년이고 항상 풀가동되는 서버의 특성상 전기를 적게 먹을수록 발열이 낮아지고, 발열이 낮아질수록 고장률도 낮아집니다. 또 발열이 낮으니까 냉각비도 절감이 되고 전기요금도 적게 나오겠죠. 즉 유지비도 전체적으로 절감이 됩니다. 또 성능이 좋으면 처리 효율이 올라가서 적은 대수로도 커버가 가능할 테니까 공간 활용도도 높아집니다. 또 서버 D램에는 기본적으로 오류를 자동으로 검출하고 수정까지 하는 ECC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고, 심지어 이번에 출시한 PC용 DDR5 메모리는 전력 관리 기능까지 메모리에 내장을 시켜버립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건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기술 발전 속도가 눈부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단순 속도나 용량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부가 기능에서도 알게 모르게 삼성전자가 가장 앞서 있고, 뭐 호환성은 물론 수율에서도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대단하다고 해도 삼성전자를 쉽게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자그마치 25년 이상 동안 D램에서 세계 1위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쌓인 노하우와 기술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외계인도 놀라 자빠질 정도로 엄청납니다.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DDR4에서 DDR5로 교체 수요가 많이 발생할 텐데, 독보적인 성능과 기술력을 갖춘 삼성전자가 당연히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되겠죠. 이 LPDDR5X는 기존 LPDDR5에 비해서 속도는 1.3배 빨라졌고 소비 전력 효율도 20%나 좋아졌기 때문에 교체 수요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이 녹색 기판에 칩을 붙여서 만드는데, 이 칩당 용량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칩을 8개 붙여도 칩당 용량이 만약에 2배 커졌으면 용량도 2배가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단일 칩 용량도 세대가 바뀔 때마다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용량 D램 수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최근에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는 첨단 산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니까 전기를 적게 소비하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내주는 LPDDR5X 메모리 같은 고스펙 메모리는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티나게 팔리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 테니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겠죠. 주가가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사업 구조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로 버는 돈으로 파운드리에 집중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주가가 당장 오르지 않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따라서 세계 최초로 LPDDR5X D램을 개발한 것은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엄청난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D램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속도는 빠를수록 좋고 용량은 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대가 바뀔수록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삼성전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실적도 안 좋고 자꾸 경쟁사에 밀리면 그냥 시원하게 털고 나가기라도 하겠는데, 분명히 주가는 개판인데 실적 너무 좋고 전망도 너무 밝고 기술 개발도 끝내주게 잘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빠진다? 제가 아는 한 이건 저가 매수 기회가 맞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저가 매수 기회라고 해도 지금 옆 동네인 미국 주식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통장 잔고가 매일 불어나고 있는데, 재미없게 줍줍만 하려면 솔직히 좀 힘이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모은 수량은 그대로 두고 추가 매수를 미국 주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요즘 들어서 부쩍 미국 주식에 관한 영상도 많이 올리고 있죠. 결국 주식은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너무 재미없는 주식을 저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지금 오르고 있는 주식에 올라타서 수익의 기쁨을 맛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갈 것이고, 너무 많이 오른 미국 주식은 조정을 받을 날이 오겠죠. 그럼 그때 가서는 삼성전자로 인해서 수익의 기쁨을 맛보면 되고, 잠시 주춤하고 있는 미국 주식은 존버하면 됩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또 오를 테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 비중 축소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전량 매도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량 매도로 마음이 기울었다면 제가 뭐 말릴 명분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투자는 본인의 판단하에서 하는 거니까요. 혹시 전량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여러분들의 뜻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저한테 전량 매도를 해야 될지 질문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걸 알 수도 없고요. 안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걸 대신 판단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확신 하에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련이 거의 안 남을 정도로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좋은 소식 전해드렸으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항상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